자, 첫 번째 논점, 우리나라 송전솔로다. 제가 제목을 상당히 브로드하게 설정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 송전솔로에서 사용하는 공칭전압이 있죠. 자, 따라해 볼까요? 무슨 전압이라고요? 공칭전압. 여러분, 영상을 보시면서도 자꾸 따라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송전솔로의 공칭전압은 154kV, 그 다음에 345kV, 그 다음에 765kV. 요 세 가지가 우리나라 송전솔로의 기본적인 공칭전압이죠. 제가 지금 공칭전압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공이 칭하는, 공이 부르는 전압이다라는 거야. 근데 여기에서 중요한 약속이 있어요. 우리나라 특히 송전솔로에서 공칭전압은 무슨 전압으로 표현한다? 선간전압으로 표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주 중요한 약속이에요. 그러니 이 말이 무슨 말이냐? 154, 345, 765는 이 전압 자체가 무슨 전압을 나타낸다? 선간전압을 나타낸다라는 거예요. 선생님, 시험에서 그냥 전압만 쓰여 있는데요. 이 전압이 선간전압이 상전압인지 어떻게 구별합니까? 아니, 여러분들 약속을 알고 있어야 된다고요. 일반적으로 이러한 전압이 나오면 무조건 무슨 전압이다? 선간전압이라는 거 첫 번째 포인트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나라 송전솔로가 154, 345, 765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의 송전솔로에서 전기 방식 어떤 거죠? 그렇죠. 삼상 3선식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삼상 3선식을 사용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게 바로 뭐냐?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을 채택하고 있죠. 그럼 여기에서 또 보이지 않는 약속들이 이 안에 녹아져 있어요. 그럼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이다라는 것은 이 삼상 3선식이 무슨 결선이다? Y결선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154, 345, 765 나오면은 Y결선이고 삼상 3선식이다라는 이러한 약속들을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문제를 풀면서 계속 물어보게 돼요. 아니, 선생님 어떻게 Y결선이에요? 여러분, 우리나라 송전솔로는 무슨 결선이 기준이다? Y결선이 기준이다. 만약에 송전임에도 불구하고 델타 결선일 경우에는 반드시 문제에서 델타 결선 또는 비접지 방식이다라고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몽땅 다 무슨 결선 기준? Y결선 기준이다. 이거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꼬표를 쳐드릴게요. 기준이에요. Y결선이 기준이고 무슨 전압이 기준이다? 선간전압이 기준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 송전솔로 몇 상 몇 선식? 3상 3선식이고 우리나라 접지 방식 뭐다?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이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왜 우리나라가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을 채택하죠? 이것 또한 2차 실기에서 상당히 중요하게 다루죠. 바로 어떤 것 때문에 그러냐? 일선 지락사고시 건전상의 전위 상승이 어떻게 된다? 최소가 된다. 이게 바로 중성점 접지의 주된 목적 중에 하나죠. 그럼 일선 지락사고 시 건전상의 전위 상승이 최소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얘기예요? 절연 수준을 우리가 뭐 할 수 있다? 낮출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절연 수준을 낮출 수 있다라는 얘기는 경제성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경제성이 올라가게 되는 거죠. 지락사고가요, 개통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사고예요. 특히 송전솔로에서 고장이 났다라고 하면 70% 이상이 요 일선 지락사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일선 지락사고 시에 건전상의 전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서 우리가 바로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을 채택한다더라. 그래서 기본적인 이러한 내용들은 여러분께서 잘 알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우리가 절연 수준을 낮출 수 있다라고 해요. 그러면 우리가 각 기기마다 그 절연에 대한 강도를 매겨놨죠.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죠? 기준 충격 절연 강도라고 하죠. 기준 충격 절연 강도 BIL이라고 합니다. Basic Impulse Insulation Level BIL이라고 하죠. 그러면은 기준 충격 절연 강도를 우리가 계산하는 공식이 있어요. 그 공식이 어떻게 되냐? 5에 2에 플러스 50kV다라고 돼 있어요. 그럼 여기서 용어 하나를 배울게요. 여기서 2는 뭐냐라는 거예요. 여기서 2 조심해 주세요.
기준 충격 절연 강도에서 요 2는 무슨 전압을 뜻하냐? 절연 계급을 뜻해요. 선생님, 절연 계급이란 말 처음 들어봤는데요. 지금 배우는 거예요. 그럼 절연 계급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 공칭 전압을 뭘로 나눈다? 1.1로 나눈다. 그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절연 계급이라고 한다더라. 그러면은 공칭 전압을 1.1로 나눴다. 그 친구가 뭐다? 절연 계급이다. 요 용어 기억해 주시기를 바래요. 자, 다시. 그러면은 우리가 Y결선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Y결선. Y결선에서는 성간전압이 있고 무슨 전압이 있죠? 상전압이 있죠. 그러면 Y결선을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우리 송전솔로에서 3상 3선식 Y결선 한번 그려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해서 3상이다라고 하죠. 그러면은 L1, L2, L3 3상이라고 할게요. 그리고 이 가운데 여기를 뭐라고 하죠? 중성점이라고 하죠. 중성점. 이 중성점을 대지에 연결하는 거. 이게 중성점 직접접지죠. 그럼 여기서 간단하게 퀴즈 한번 내볼게요. 여러분들 지금 하나, 둘, 세 개. 지금 이게 몇 상 몇 선식이에요, 여러분? 3상 몇 선식? 네, 3상 3선식이죠. 이걸 가지고 여러분께서 3상 4선식이라고 하는 분이 계세요. 절대 아닙니다. 이 접지선은 가닥수로 세지를 않는다라는 거 조심해 주세요. 그러면은 여기서 말하는 성간전압이라는 것은 어떤 거냐라는 거야. 이 성간전압의 의미를 설명드리면 이 전력선과 이 전력선 사이의 이 전압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선간전압이라 한다. 그러면 상전압이라는 건 뭡니까? 자, 여기 중성점을 기준으로 하자라는 거지. 중성점을 기준했을 때 요 한 상에 걸리는 전압. 이 친구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상전압이라고 한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성간전압은 V로 많이 나타내고요. 상전압은 E로 많이 나타내요. 여러분들 조심하세요. 우리가 공칭전압을 따질 때 성간전압, 상전압 이렇게 전압의 종별을 나뉘는데 여기서 E는 상전압을 뜻하는데요. 여러분 요 절연계급 E 기호는 같지만 의미는 다릅니다. 알겠죠? 조심해 주세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제가 글자를 한번 써볼게요. 한글로. 자, 배라고 썼어요. 여기 배라고 썼어요. 여기 배라고 썼어요. 글자는 같이 발음이 똑같죠. 배. 근데 배가 아파요. 배가 먹고 싶어요. 배 타고 여행 가고 싶어요. 다 의미가 다르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여러분께서 내용에 따라서 나타내는 그 이가 어떤 전압인지 정확히 여러분께서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런 부분 우리가 본 수업을 들어가기 전에 여러분께서 연습을 하시면서 공부를 미리 해두시면 본 수업 때 훨씬 더 수월할 겁니다. 좋아요. 그러면은 Y결선에서 중요한 특징이 있었죠. 어떤 게 있었냐? 성간전압 V는 상전압 E보다 몇 배 크다? 루트 3배 크다라는 것이 바로 Y결선의 특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선전류 IL이라고 할게요. 선전류는 상전류하고 어떻다? 같다더라. 이게 여러분 Y결선의 특징 중에 하나죠. 1차 때 공부를 하셨다면 회로이론이라는 과목에서 이 내용이 나옵니다. 혹시 여러분 기억이 안 나시는 분들은 이 Y결선의 특징들 꼭 기억해 주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중성점 직접 접지 방식이잖아요. 여러분께서 보시는 이 그림은 자 만약에 자 여기가 대지라고 할게요. 여기가 대지예요. 대지인데 개통에서 지금 사고가 납니다. 빠방빵 하고 여기서 사고가 났다고 할게요. 지금 일선 지락사고가 발생을 했다고 가정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일선 지락사고 시에 지락된 상은 어떻게 되냐? 지락된 상의 전압은 0V가 되고요. 대신에 무슨 전류가 크게 흐르죠? 그렇죠. 지락전류가 매우 크게 흐른다라는 거예요. 그럼 지락전류가 어떻게 흐르게 되냐? 이렇게 흐르게 되겠죠. 이렇게 돼서 이런 식으로 루프가 형성이 되면서 여러분 지락전류가 흐르게 된다더라. 좋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물론 1차 때 전력공학이라는 과목에서 여러분께서 배우셨을 거예요. 그래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하면서 기본적인 내용을 여러분께서 꼭 숙지하시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추가로 여러분께 설명을 드릴게요. 지금 Y결선이잖아요. 그리고 중성점 직접 접지했죠. 이랬을 때 전력선과 전력선 요 사이의 전압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성간전압이라고 한다더라. 그리고 이 중성점과 요 한상에 걸리는 전압을 뭐라고 한다? 상전압이라고 한다라고 했었죠. 하나만 더 할게요. 자, 대지전압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대지전압이란 건 뭐냐? 지금 요 전력선과 대지 사이의 전압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대지전압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무슨 전압? 대지전압. 전력선과 대지 사이의 전압. 얘를 우리가 뭐라고 한다? 대지전압이라고 한다. 그럼 Y결선에서 대지전압 역시 어떻게 구하냐? 성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눈다라는 거예요. 이러한 특성들 여러분께서 기억하셔야겠죠. 그러면은 성간전압이 상전압보다 루트 3배 크고요. 그 다음에 대지전압 어떻게 구한다? 성간전압을 루트 3으로 나눈다. 그러면은 사실 Y결선에서는 상전압이 여러분 대지전압과 같게 됩니다. 왜 그러냐? 요 식에서 여러분 요 2가 무슨 전압이에요? 상전압이잖아요. 그러면은 상전압을 구해볼게요. 상전압 2는 성간전압을 뭘로 나눈다? 루트 3으로 나눈다더라. 그래서 Y결선에서는 상전압이나 대지전압이 서로 어떻다? 같다더라 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여러분? 이러한 기본적인 개념이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셔야 돼요. 그래야 실기 공부를 할 때 훨씬 수월해집니다. 모르면 그때그때마다 막히게 돼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니까 여러분께서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우리나라 이제 특고합이죠. 이것은 특고합 154, 345, 765의 우리나라 송전솔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요. 자, 이어서 어떤 걸 이야기하냐? 배전솔로 한번 이야기할게요. 네, 배전솔로인데요. 이번에는 자, 2번 우리나라 특고합 배전솔로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이 용어가 어렵게 느껴지시면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해 주세요. 지금 우리나라 특고합 배전솔로다라는 것은 여러분 전봇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뭘 얘기한다고요? 네, 전봇대를 이야기하는 거다. 그러면 우리나라 특고합 배전솔로는요. 자, 약속입니다. 우리 수험생분들께서 알고 계셔야 돼요. 3상 4선식이에요. 자, 전기 방식이 몇 상 몇 선식이다? 3상 4선식이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어떻게 되냐? 22,900V죠. 요게 바로 무슨 전압이에요? 공칭전압이죠. 공칭전압. 이런 것을 뭐라고 한다고요? 공칭전압이라고 한다고. 그럼 당연히 얘도 무슨 전압이에요? 예, 성간전압이겠죠. 아무 말 없어도 여러분 22,900V다 라고 하면 3상에서 다 무슨 전압을 나타낸다? 선간전압을 나타낸다. 그러면 상전압은 어떻게 계산할까요? 예, 상전압은 이렇게 계산합니다. 22,900V를 뭘로 나누면? 루트 3으로 나누면 얘가 무슨 전압이에요? 상전압이에요. 그리고 이것을 이렇게 써도 맞고요. 이걸 정격화시켜서 13,200V다라고 이야기를 또 많이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이러한 숫자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처음부터 여러분 익숙하게 이렇게 해서 좀 외워주세요. 얼마? 13,200. 외우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얘는 이제 성간전압이고 13,200은 무슨 전압? 상전압이다라는 거예요. 한 상에 걸리는 전압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면 3상 4선식도 한번 아주 간단하게 개통도 그림을 그려보도록 할게요. 3상 4선식도 무조건 무슨 결선이에요? Y결선이에요. 그러면은 Y결선을 한번 이렇게 그려볼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가 그라운드 라인 대지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3상 4선식 역시 중성점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접지를 하죠. 그럼 얘는 여러분 뭐예요? 접지선이 돼요. 그런데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릴 때 접지선은 전선의 가닥수에 들어간다 안 들어간다? 들어가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했었죠. 그러면 왜 전선이 하나가 더 늘었을까요? 그렇죠? 중성선이 있죠. 여기 뉴트럴 라인 중성선이 있다더라. 그러면은 애가 뭐 L1, L2, 애가 L3라고 할 때 중성선이 있어야 3상 4선식이 됩니다.
알겠죠? 그래서 중성선이 없으면 뭐가 되는 거예요? 3상 3선식이 되는 거고 중성선이 있어야 3상 4선식이 된다는 거 기본적인 내용 알고 계셨으면 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여러분 선간전압 22,900V라고 해요. 그러면은 여기서 22,900V가 뭐냐? 요 전력선과 요 전력선 사이에 걸리는 이 전압이 바로 22,900V다라는 이야기고요. 그 다음에 지금 여기 보시면 요 중성선과 그 다음에 요 전력선, 요 사이에 걸리는 전압이 상전압이 되는 거죠. 13,200V가 되는 거죠. 그럼 전력선과 중성선, 전력선과 중성선 모두 다 상전압의 개념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도 역시 지금 여기 보시면 지금 Y결선 중성점 접지에서도 마찬가지로 전력선과 대지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뭐라고 그랬어요? 대지전압이라고 했죠. 이 내용 그대로 똑같이 여기에서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3상 4선식에서도 대지전압이라는 것은 전력선과 대지 사이의 전압을 이야기해요. 이걸 뭐라고 한다? 대지전압이라고 한다. 대지전압 역시 선간전압을 뭘로 나눠? 루트 3으로 나누면 된다더라. 그러면 요 전력선 한 상의 전압은 얼마다? 13,200V다라는 거예요. 제가 굳이 이렇게 콕 짚어서 말씀드리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들 제가 썰렁한 그림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전봇대를 한번 그려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밖에 나가면 이렇게 전봇대에 전기줄이 이렇게 지나가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나라 특고압 배전솔로 다 통일이 되어 있죠? 이게 전압이 얼마다? 22,900V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여러분께서 22,900 또는 229 이렇게 많이 읽어왔는데 이 전압은 요 전선과 요 전선 사이에 걸리는 전압을 얘기하는 거야. 이 전력선과 이 전력선 사이의 선간 전압을 이야기하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럼 13,200V다라는 이 상전압, 요 상전압의 개념은 어디에 걸리는 거냐? 요 전기줄하고 요 땅하고 여러분 여기가 땅이거든요. 대지예요. 얘하고 얘가 얼마다? 13,200V다라는 이런 의미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래서 상전압은 Y결선에서 대지전압의 개념과 같다더라. 그리고 선간전압은 전력선과 전력선 사이의 그 전압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어때요? 기본적으로 여러분들 숙지를 하실 수 있으실까요? 그러면서 여러분 2021년 1월 1일 이후로 우리가 법이 개정이 되었죠. 개정이 되면서 상별로 우리가 색깔을 나타내는 게 있었는데요. 그 상별을 나타내는 색깔이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바뀌었기 때문에 바뀐 규정으로 여러분께서 공부를 해주셔야 되는데 먼저 이 중성선 있죠. 자, 중성선 제가 파란색으로 할게요. 괜히 헷갈리실까 봐. 이걸 여러분 중성선이 할게요. 일부러 좀 두껍게 칠했어요. 중성선은요. 여러분 색깔이 청색이에요. 무슨 색이라고요? 네, 청색이라는 거 암기를 해주셔야 돼요. 그럼 나머지 색깔들 궁금하시죠? 예, 본 수업 때 또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이럴 땐 저럴 땐 자, 요 중성선은 무슨 색깔로 나타낸다? 청색으로 나타낸다. 뉴트럴 라인 암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우리나라 특고압 송전솔로와 우리나라 특고압 배전솔로의 전기 방식과 다양한 내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러한 내용들을 모르게 되면 문제를 풀 때마다 헷갈리게 돼요. 그래서 꼭 이 두 가지 내용은 우리 수험생분들께서 암기를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수험생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